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적. 그 전까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심소견이라는 말 한 줄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 말입니다. 이거 큰 병일까? 정밀 검사를 더 받아야 할까?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 병은 몸에서 시작된 걸까요? 혹시 검사실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한국의 의료시술이나 의료기술은 세계 탑입니다. 현대의학은 구조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조가 망가진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건강검진의 이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의사도 병도 없었는데 검사 하나로 환자가 되어버린 수많은 어르신들 이야기. 그 속에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당신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 어떤 의학 정보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검진을 조기에 병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몸 어딘가가 아프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살펴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요즘 병원을 다녀오신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진을 받고 나니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 아무 이상 없었는데 자꾸 검사를 더 하래. 정작 몸은 멀쩡한데 나는 환자가 된 기분이야.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프지도 않았고 불편한 데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과지 하나에 불안이 시작되고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병이 생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사가 말하길 정밀검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 큰 병인가? 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그 이후부터는 작은 통증에도 더 예민해지고 가만히 있던 몸도 괜히 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검진은 병을 일찍 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지나치게 사용되면 오히려 건강했던 사람도 스스로를 환자라고 믿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위양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검사에서는 무언가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지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의사 말이 아무 이상 없다 해도 마음은 이미 병에 걸렸다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리거나 어깨가 당기고 손끝이 저릿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그거 혹시 다른 병 아니야? 하는 걱정이 불쑥 올라오는 거지요.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막상 주변에서 한 번 더 검사해봐 큰 병이면 어떡해?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결국 병원으로 다시 가게 되고 검사는 또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작은 이상 하나에도 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건강검진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조기에 큰 병을 찾아내어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검사 자체가 너무 많아졌고 그만큼 불필요한 걱정과 진료도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알지 않아도 괜찮은 정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고 그중 일부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도 검사 기계가 그걸 찾아내면 마치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병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진단은 결국 정작 치료하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약을 먹고 시술을 받고 심지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갑상선 검사나 자가면역 검사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항목은 위양성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병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이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검진을 받은 분의 입장에선 검사에서 뭔가 나왔다는데 무시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 순간부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맙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드는 시대. 그리고 그 시작점이 검진 결과 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르신들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곧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치지 않되 놓치지도 않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요즘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니라도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걱정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겪는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짜 환자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경우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검사가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지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상한 수치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하자고 하고 환자는 마음이 불안해져서 하루하루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예전에 어떤 40살 남성분이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많았고 잠도 부족했어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으니 불안한 마음에 큰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 혈액 검사에서 항액항체라는 항목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하니 환자분은 충격을 받았죠. 이제 큰 병이 시작된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는 애초에 정말 증상이 뚜렷하거나 위험 요인이 있을 때 해야 의미가 있는 검사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항목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꽤 높거든요. 이런 결과를 위양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진짜 병은 없지만 검사 결과 때문에 마치 병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검사가 사람의 마음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면 몸이 실제로 더 아픈 것 같고 원래 없던 통증도 느껴지고 일상생활까지 불안해지기 시작하지요. 이걸 일종의 검사의 최면 효과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곧 진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는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의심일 뿐이지요. 그걸 무조건 병으로 받아들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사회와 환경이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29살 남자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이 바빠서 식사는 늘 배달 음식, 운동은커녕 걷는 시간도 부족했고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이 퉁퉁 붓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생겼습니다. 검사해 보니 통풍이었습니다. 이 병은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분은 당뇨 수치도 높고 혈압도 높고 체중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생길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생활 환경이 문제였던 겁니다. 너무 긴 노동시간,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운동은 하루 서너 번,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식사는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집에서 만든 음식을 한 끼라도 챙겨보는 것. 수면은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오히려 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 바로 노화와 질병을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어느 60대 여성분이 기억납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리고 무릎이 당기고 어깨가 잘 안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검진 결과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크게 걱정하며 말씀하셨죠.
이젠 관절염도 생기고 큰 병도 생기고 나는 늙었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류마티스 인자도 위양성이 많기로 유명한 항목입니다.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수치가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간씩 높아지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손가락이나 무릎이 불편한 건 병이 아니라 세월이 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면 병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불편이 다 병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릎이 삐걱거린다고 수술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고 틈틈이 무릎 스트레칭을 해주고 차가운 날엔 따뜻한 찜질만으로도 많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변화들을 모두 치료해야 할 병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태도가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하자면 검사가 병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 병을 부르기도 하며 노화 자체를 병으로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기억해 주세요. 검사는 도구일 뿐이고 건강은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평온함이 바로 건강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병이 없음에도 검사로 인해 가짜 환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검사가 그런 불필요한 걱정과 진단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들을 함께 살펴보며 검사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류마티스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나이가 들수록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거나 감기처럼 바이러스 감염을 한 차례 겪은 후에도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양성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를 받아든 분들의 반응입니다. 나 류마티스래. 이제 관절도 못 쓰는 거 아냐? 이렇게 스스로 병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가벼운 통증조차 더 크게 느껴지고 없는 증상까지 생긴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 뇌의 작용이기 때문이지요. 병을 인식하는 순간 몸이 스스로 불편해진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갑상선암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엔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정기검진에서 초음파를 한번 찍고 거기서 작은 혹이나 이상 음영이 보였다는 이유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갑상선암은 대부분 자라고 퍼지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오히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가 더 많지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냥 갖고 살아도 되는 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한 번에 발견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두겠다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커지면 어쩌지? 암인데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냐?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지만 이게 정말 필요했던 수술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냥 두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해마다 급증했지만 그에 비해 사망률이나 전이율은 수십 년째 거의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암은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진단 중에는 굳이 알 필요 없던 암도 상당수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지요. 전립선암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전립선암은 보통 나이가 들어 생기며 역시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하지만 PSA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에 많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역시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가 늘어났습니다. 이 검사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어서
염증이나 단순한 변화에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하나만으로 정밀 검사를 권유받고 심지어 조직 검사나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방암이나 신장암 역시 건강검진 항목으로 많이 포함되면서 과잉 진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분명 좋지만 너무 민감한 검진으로 병 아닌 병까지 건드리는 일은 오히려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현재 느끼는 증상이 분명할 때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관절이 지속적으로 붓고 열이 나는 경우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가 뚜렷할 때가 검사 시점이지요. 둘째, 이미 받은 검진 결과에서 의심된다는 정도라면 무조건 정밀검사로 이어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적극적 관찰이라는 표현을 의학계에서도 많이 씁니다. 불필요한 치료보다는 변화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방식입니다. 저기에 뭔가 암인지 만성 염증인지 이상한 세포들이 있다. 라는 의견이면 집중적으로 이제 CT나 MRI나 조직 검사에서 아는 건데 이건 주로 암 환자들이 어디에 전이가 있나? 알 때 전체적인 스크링을 하는 검사지 건강검진에 할 검사는 아니지요. 왜냐면은 비용도 비싸지만 방사선량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정밀검사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지요. 100% 자기부담입니다. 셋째, 검사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느낌입니다. 건강검진은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건강은 그 숫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입맛이 좋고 잘 걸을 수 있고 잠이 잘 오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건강입니다. 디스크를 예를 들어보면 디스크라는 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척추 CT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얻는 게 없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가 병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건강의 시작을 결정한다는 것.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나치게 믿지도 마세요. 균형 잡힌 태도와 지혜로운 선택, 그게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진짜 건강검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사로 인해 병이 만들어지는 일, 그리고 과잉 진단이 가져오는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검사를 무조건 피하자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검사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리듬과 환경입니다. 요즘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들 중에도 통풍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50대 이후에나 보이던 질병들이 지금은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은 대충 때우고 잠은 줄이고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 보니 몸이 스스로 회복할 틈도 없이 지쳐버리는 거지요. 결국 병원에서 약을 타먹기 시작하고 어느새 환자의 삶이 시작되곤 합니다. 즉 나의 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병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병들은 단순한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하루 한 번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고 잠을 푹 자고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를 가지는 것. 그런 습관들이야말로 약보다 강한 건강의 비결이 되어줍니다. 또 우리가 암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을 이기려면 면역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내 몸의 면역력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거를 검사해야지 건강검진이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는 질병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건강에 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수치가 달라도 병이라 여깁니다. 물론 건강검진, 특히 국가건강검진은 정말 최소한이에요. 거기서 이상이 나온 사람은 이미 망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병을 조심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모두 조금씩은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이 빠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날도 있겠지요. 그걸 무조건 병이라고 여기는 순간 삶의 즐거움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무릎이 조금 시큰거려도, 눈이 조금 침침해져도 내가 오늘도 걸어서 밥을 먹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이 아닐까요? 건강검진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검사가 나에게 꼭 필요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알아야 하는 정보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이 검사로 내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입니다. 그리고 검진 시기도 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연말에 몰리잖아요. 연말에 몰리면 아무래도 정신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같이 사람이 직접 하는 거는 좀 한가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되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완벽한 건강은 없지만 충분히 좋은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채널 지혜 선물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로와 배움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덜 걱정하며 편안하게 사는 삶을 함께 꿈꿉니다. 오늘도 건강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